여러분, 국채금리 쇼크에 긴축 발작이 터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시장이, 그것도 대한민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발작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국채금리 2년물 금리입니다. 1.0265%입니다. 1%가 넘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0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지금 1.0265까지 올라온 것은요, 2020년 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2020년 1월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위기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지금 금리는요,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이제 정상금리화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시장이 그러면 그만큼 회복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말입니다. 이게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징후가 보이면 시장의 금리인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조만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까지 넘게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으니까요. 지금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도 이렇지만 10년물도 마찬가지. 10년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1.8306%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금이 가장 높죠.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폭등이라고. 그만큼 빠른 속도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미국은요, 기준금리를 지금 0%에서 0.25%잖아요. 이 금리를 적어도 3차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는 4차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1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 그러면 1%에서 1.25%가 되겠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적 긴축,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채권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빨아들이잖아요. 이것도 양적 긴축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에 2가지 충격적인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시장을 계속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발작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올해 4차례가 아니다. 6차례에서 7차례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JP모간 체이스 회장 제이미 데이먼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이미 데이먼 회장은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금리를 굉장히 급속도로 올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0.5% 이렇게 내린 적이 있잖아요. 예, 이를 두고 B컷이라고 이야기하면서 0.5%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반대로 말입니다. 0.5%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5%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대세는 아니지만 시장 전문가들 중에는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0.5%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말입니다. 2000년 5월에 6%였던 금리를 6.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올린다면 거의 한 12년 만에 12년 만에 금리를 0.5%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긴축의 속도가. 이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장은 실제로 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우산업지수예요. 또 떨어졌습니다. 0.9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39.49가 빠졌고요. 이제 35,000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35,028.98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지금 긴축이 그만큼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여러 번 된다는 이야기에 시장이 계속 쉽게 말하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나스닥은 더 빠졌어요. 나스닥은 1.15%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는 형국입니다. 지금 166.64포인트가 빠져서 14,340.26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입니다. 이미 미국의 어떤 빠른 통화 정책의 전환이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을.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곧바로 전 세계 시장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신흥국이에요.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줄줄이 그 신흥국을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긴축 발작인데 이미 그런 긴축 발작의 기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8%라는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긴축 발작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지수, 변동성 지수도요. 18.8%가 넘게 급등했어요.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공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긴축 발작이 이미 터졌다. 이미 터졌다. 금융시장의 어떤 공포는 극한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긴축 발작이 터지면 2013년 한번 볼까요? 2013년에 대한민국에도 긴축 발작이 터졌는데 5월 23일 날 1969.19 포인트를 가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780.63을 기록했습니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 가까이 한 달 만에.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거의 말입니다. 7월, 8월, 9월 한 3개월가량 걸렸어요. 3개월가량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긴축 발작이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아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특히 신흥국의 정시 폭락폭이 컸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18.7%, 인도도 9%가량 빠졌습니다. 브라질은 13.49%가 빠졌고요. 중국도 10.74%, 러시아는 12.09%까지 빠졌을 정도로 긴축 발작의 어떤 충격은요, 시장을 분명히 짓누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5거래일인가요? 5일째 연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뭔가 긴축 발작의 신호가 한국 금융시장에도 지금 다가와 있다. 만약에 이게 가속화되잖아요. 빨라지잖아요. 빨라지게 되면요, 외국인의 이탈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요, 요즘 겁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요,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심리도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심리가 계속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그게 바로 긴축 발작의 절정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의 이탈, 코리아 엑소더스가 멈춰줬으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쪽으로 급속도로 다가가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